자, 판별식이 0일 때부터 다시 할게요. 자, 판별식이 0이면 우리 그래프는 x축과 이렇게 접하게 그려집니다. 접하게 그려지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 어디, 0보다 큰 쪽이 어디야? 여기. 또 여기. 하지만 접했을 때 요 값은 어떻게 돼요? 0이 되니까 구멍을 뚫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식 쓰는 건 x가 알파만 아니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범위로 안 쓰고.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x축에 위에 있거나 0이어도 된다. 라고 하면 여기 구멍이 다시 메꿔지면서 이렇게 완만하게 이어지는 그래프 전체가 나오니까 이때는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없다. 누가 없겠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쪽이 없죠. 그러니까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은 쪽은 없고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딱 이거 0일 때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판별식이 이제 중요한 판별식이 이제 0보다 작으면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란 얘기는 실근이 없다라는 얘기랑 똑같고요. 그러면 x축과 실근이 없으니까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우리 그래프는 이렇게 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ax제곱 0보다 클 때 여기 다 0보다 큰 쪽이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 나오고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다 0보다 크니까 모든 실수 나와요. 하지만 0보다 작은 거 있어 없어? 없고 0보다 작거나 같은 것도 없어요. 이 그래프를 머릿속에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얘네 둘이 합치면 뭐라고 쓸 수 있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뭐일 때? 판별식이 0이거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누가? 2차 방정식 또는 2차 부등식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x축 위에 떠 있거나 x축에 접할 때는 x축 밑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 없어? 없어. 자, 이게 포인트예요. 자, 이거 쭉 설명했고요. 문제에서 해가 주어졌으면 그냥 그리시면 되고요. 자, 5번으로 가서 별표 칠게요. 이게 앞으로 2차 부등식에서 계속 나올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내용이 뭐냐면요. 2차 부등식이 항상 매번 언제나 성립할 조건입니다.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자, 먼저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2차 방정식이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럼 그래프 이렇게 생겨야 돼. 항상. 그러면 이때는 판별식으로 볼 거니까 x축과의 교점만 보는 거야. 교점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커 작아 0이야? 작아요. 그렇지. 얘가 나. 그리고 조건 하나.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여야만 항상 성립합니다. 왜냐면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면 우리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겠어, 얘들아? 판별식이 0보다 작은데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면 이렇게 생겨요.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크다고 할 수 있어? 얘는 항상 0보다 뭐 한 거야? 작은 거야. 그래서 여기로 옵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생각한다 안 한다? 부등식에서 뭐 한다 했죠? 음수도 양수로 바꿔놓고 계산한다 했죠?
음수로 바꿔놓고 계산하면 되니까 이 그림과 이 그림, 아니 이 그림과 이 그림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항상 아래로 볼록한 녀석으로 바꿔놓고만 생각할 거니까요. 자,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돼야 되는 거죠. 얘네들이 합친 게 접할 때 0, 0보다 x축과 교점이 없으니까 판별식 0보다 커, 작아? 교점 없으면 작은 거야. 교점 없으면. 그래서 문제에서 뭘 좋아해? 야, 0보다 커. 근데 판별식은 0보다 뭐해? 작아. 이걸 너네들이 엄청 헷갈려해. 부동호 방향이 서로 반대니까. 판별식은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0보다 크다 작다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판별식은. 뭐에만 영향을 준다? x축과의 교점에만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0보다 큰 쪽을 찾아놓고 0보다 항상 0보다 크려면 우리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돼. 그러려면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판별식 0보다 작아. 이렇게 써야 된다고. 요거를 문제에서 되게 어렵게 생각합니다. 들어보면 쉽죠? 당연한 얘기니까. 근데 문제에선 이걸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무조건 시험에 냅니다. 얘는 무조건 2차 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넘겨볼까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로 풀고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은 언제야?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생각하는 겁니다. 얘는 달라요. 자, 인수분해부터 할게요. x 빼기 1, x 빼기 4가 먼저 이렇게 바꾸고 푸는 거야. 무슨 쪽이야 얘들아? 숫자 쪽이지. 0 쪽이지. 그럼 무슨 값? 는영되는 값에 4이니까 4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처음이니까 그래프도 하나 그려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방정식 그래프 어떻게 생겨요? 아래로 볼록하고 쭉 그었을 때 여기가 x축이면 는영되는 근이 뭐와 뭐야? 1과 4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0보다 작은 쪽이니까 구멍 뚫고 요 부분이요까지 표시하면 좋겠네요. 만약에 볼펜이 없으면 셔프로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돼요. 우리가 찾고 싶은 범위는 요 범위야. 그래서 1과 4 사이에 존재해 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쫓아오죠? 할 수 있죠? 자, 3번도 해볼까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겨. 어떤 x를 집어넣어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값 나오죠.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 실수 전체요가 답이 됩니다. 0보다 항상 크거나. 그래프 그려볼까요? 자, x축 그리고요. x 플러스 3의 제곱은 어떻게 생겨요? 아래로 볼록하게 여기가 3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찾고 싶은 범위는 0보다 위쪽이나 0인 건데 다 되니까 그냥 다 칠하면 되겠네요. 이쪽이 다 내가 찾고 싶은 범위야. 그래서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실수 전체 다 나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번. 뭐부터 해야 돼? 오, 좋아. 이 새끼 이거 없애줘야 돼. 그러면 양변 뭐 한다? 마이너스 곱한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요.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지. 3, 2, 1, 안 되죠. 그러면 판별식부터 써봐. 자, 판별식 쓰면요. 4분의 D가 1 플러스 6, 0보다 크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가 존재하는 거야? 근이 존재하는 거죠. 실근 존재하는 거. 그럼 찾아줘야 돼요. 풀으라고 했으니까. 부등식 풀으라고. 부등식을 풀으라는 얘기는 능령되는 값이나 어떤 조건에 맞는 값을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근데 그걸 범위로 쓰는 거랑 똑같으니까. 자, 판별식이 0보다 큰 걸 찾았으면
근의 공식으로 바로 갑니다. 근의 공식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뭐부터 했어 선생님? 지금? 판별식부터 했어. 판별식부터. 그리고 근이 존재하면 그때 근을 찾는 거예요. 자, 마일 풀마 루트 7. 그죠? 그래서 판별식 요거 쓴 거 있지? 이게 요 루트로 들어오면 돼. 항상. 그래서 우리 판별식 쓴 거 아니야. 다시 이해되냐? 그래서 요 루트가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생겨. 0이면 요거 중근 하나 생기고 0보다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작으면 i 같은 게 생기니까 허근을 갖는다 라고 해서 그게 판별식이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 그릴 수 있겠어요? 요 그래프 x축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는 근이 뭐랑 뭐예요? 마일 마이너스 루트 7하고 마일 플러스 루트 7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거? 0보다 크거나 같은 쪽 찾으라고 했으니까 구멍 막고요. 구멍 막고요. 내가 찾고 싶은 범위는 요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범위 어떻게 써? 색깔 칠해져 있는 녀석들이 마일 마이너스 루트 7보다 뒤쪽에 있는 범위인 거고 색깔 칠해져 있는 범위가 마일 플러스 루트 7보다 오른쪽에서 설진 거니까 x는 마일 마이너스 루트 7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7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무슨 쪽이면 문자 쪽, x쪽이면 큰 값보다 크거나 작은 값보다 작거나로 쓴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 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인수분해가 안 되지. 인수분해 안 되면 뭐 한다? 얼지 판별식. 이게 기본이에요. 자, 판별식 써볼게요. 판별식은 9 빼기 16 나옵니다. 그죠? b제곱마이너스 4일씨니까요. 그러면 0보다 커 작아? 그럼 근 찾아 안 찾아? 안 찾아. 범위 찾을 땐 범위는 뭐만 찾을 수 있냐면 실수의 범위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허수는 범위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 허수는 범위가 있어 없어? 없어. 2i랑 마이너스 2i랑 누가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2차 부등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그래프면 근을 찾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제. 자, 얘 아래로 볼록한 녀석 맞죠? 근데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x축과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럼 그림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래프 읽어봐. 0보다 작은 거 있어? 우리 문제에서는 0보다 작은 거 찾으라고 한 거야.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라고 써? 해가 없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해가 없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배우고 2차 부등식을 배우는 겁니다.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니까요. 판별식도 배울 수 판별식을 보고 그래프를 이룰 수 있으니까. 자, 해가 다음과 같고요. x제곱의 개수가 이렇게 생긴 녀석들의 부등식을 그냥 써봐라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이 x의 범위를 결정하는 새끼들이 뭐가 되겠어? x제곱에 2차 방정식. 근이 되는 거야. 그럼 식 어떻게 써? 최고차의 개수가 x제곱이래. 그러면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1을 해야 근이 마이너스 2랑 1 나오겠죠? 그리고 무슨 값이야 지금? 사이 값이면 0보다 뭐 해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우리 근 이렇게 써자. 할만하죠? 이 친구는요.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래요. 이 식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이렇게 생기면 x제곱의 개수가 아래로 이렇게 생기면 2 빼고 나머지가 이렇게 돼요. 그럼 얘 식 어떻게 써지는 거야? 위에서 어쨌든 뭐 하는 거야? 그럼 접하면? 완전 제곱식. 그래서 이렇게 써져. 얘가
2 빼고 나머지여야 되니까 얘네들이어야 돼. 그러니까 0보다 뭐 해야 돼? 옳지, 0보다 크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0보다 커야 2 빼고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2 빼고 나머지가 다 되는 거니까. 거꾸로 하는 게 좀 빡세네요. 자, 이 2차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대요.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9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 모든 실수 x 무슨 말? 옳지, 항등식.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얘가, 이 그래프가. 그럼 그래프로 생각해도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야. 그리고 0보다 커야 되니까 우리 그래프 이렇게 생겨야 돼. 이렇게. 축이 의미가 있습니까? 뭘로 푼다? 판별식으로 풀어야 돼. 왜? 그래프 그려놓으니까 맞나 안 맞나 이때 축가. 안 맞나 0보다 커야 되니까 위에 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판별식이 뭐라고 생각하면 돼? 0보다 크다 작다 같다. 작다 크다. 작다 안 만나면 작다니까. 근이 없으니까 판별식을. 그래서 판별식 k제곱 빼기 36이 0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서 또 뭐가 나와버려? k에 관한 2차 부등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뿔마 6이죠. 무슨 쪽? 숫자 쪽. k 앞에 있는 걔도 양수죠. 그래서 이때 풀면 이렇게 다시 풀려야 되는 거예요. k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다시 바뀌었으니까. 문자 쪽이고 k제곱 앞에 있는 걔도 양수고요. 능형되는 값 6하고 마육이니까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요거 이해됩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이쪽 개 중요해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중요해. 이게 끝이야. 이제 이거 끝나면 이제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식은 여기서 끝나요. 2차 식은 이제 끝. 자, 양변 마이너스 곱할게요. 왜? x제곱의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식을 바꿔놓고 계산합니다. x제곱 2kx 6-k가 항상 조심해야 돼. 부호 방향 머릿속에 생각해줘야 되고,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그래프 또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또는 0도 돼도 되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돼. 이 그림이 뭐야? 판별식이 0보다 교점 봐. 있어 없어? 없어. 작다. 뭐 하고 있어? 접하고 있지? 그럼 0보다 같다. 0이랑 같다. 결국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 그림이에요. 그럼 판별식 써볼까요? 4분의 2 써도 되겠네요. 2k니까 k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식 이렇게 바뀌고, 또 무슨 쪽이야? 숫자 쪽이니까 무슨 값? 사이값.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써진다. 2차 방정식 판별식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자, 옆에 대표예제 1번이에요. 먼저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 이렇게 생겼으면 이 그래프 자체로 읽을 수도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fx랑 gx로 비교해서 볼 거면요, gx가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러면 같은 것부터 해석합시다. 같다. fx랑 gx가 같다. 뭔 말이야? 만난다. 만나는 겁니다. 같다는 만나는 거야. 그러면 gx가 크다는요, 위에 있는 겁니다. 위에. fx보다 위에 있으면 부등식에선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위에 있으면 y값이 더 클 거 아닙니까? 자, 그럼 그래프 볼게요. 우리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그래프에서 보기 편하게 f를 선생님은 색깔로 먼저 칠해놓을게요. 자, 이게 f야.
색깔 칠해져 있지 않은 게 gx야. 그럼 크다, 작다, 같다는 누구로 결정해? 같은 걸로 결정해. 같은 거. 어디? 교점 찾아야 돼. 여기서 교점 하나 나오고요. 여기서 교점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럼 누가 더 위에, 같은 거는 마2랑 3일 때 같아졌어. 됐지? 자, 그럼 여기서 gx가 더 커야 되니까요. 색깔 안 칠해져 있는 녀석이 더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이 주황이보다 더 위에 존재하는 부분이에요. 이 친구 G가. 그리고 마이보다 그러니까 니네는 뭐만 보면 돼. 먼저 교점 찾아서 범위가 마이보다 작을 때, 마이와 3 사이일 때, 3보다 클 때 이렇게 범위만 나눠서 보면 돼. 따로따로 찾을 필요 없이. 그럼 마이와 3 사이에서 누가 더 위에 있어? gx가 더 위에 있지. 그럼 범위 쓰는 거야. 1번 답은 나왔어. 선생님 마이부터요. x가 3 사이면 되는데요. 등호 붙였으니까요. 만나도 된대요. 이게 답이야. 마이부터 3까지. 그럼 2번 한번 해볼래요? 2번 범위 한번 찾아볼래요? 곱한값이 음수래. 곱한값이 음수라는 얘기는 fx랑 gx를 곱했는데 음수라는 얘기는 f랑 g의 부호가 서로 반대여야 된다. 부호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부호가 다르다. 볼까요? 자, fx랑 gx를 곱했는데 0보다 작다. 그 말은 f랑 g의 부호가 서로 반대여야 된다. 부호 반대는 양수 음수로 결정하니까요. f부터 따로 그냥 써줄 거예요. f가 얘야. f가 얘가. 자, fx가 0보다 클 때의 범위를 먼저 찾아줄 겁니다. fx가 0보다 커야 돼. fx가 여기 0이 여기 있어. 0보다 큰 쪽이 이쪽 하고요. 이쪽입니다. 그럼 범위 어떻게 쓰죠? x가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뒤쪽에 있거나 x가 2분의 3보다 큰 쪽이면 내가 찾고 싶은 노란색 범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fx가 0보다 작은 범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의 반대예요. 이거 뭐예요? y부터 x가 2분의 3 사이에 있으면 여기 부분. 이 부분이 x축 아래 존재하니까 범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fx 찾았고요. gx도 찾을까요?
gx가 0보다 큰 쪽 범위. 그럼 얘네들 어떻게 쓸래? 0보다 큰 쪽 어디 있어? gx 요렇게 생긴 거예요. x축 위에 올라와 있는 게 큰 쪽이야. 여기야 여기. 그럼 범위 어떻게 써야 돼? 마 2부터 4 사이에 있을 때 gx가 0보다 큰 쪽이야 이거네. 원래 선생님 gx x쪽이면 큰 것보다 크거나 작은 것보다 작아야 되잖아. 얘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gx 부호가 음수로 해서 바꾸기가 식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림으로 풀어야 돼. gx가 음수인 파트가요. 이제 요 파트하고 요 파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x가 작은 것보다 작거나 x가 큰 것보다 클 때 이렇게 생겨요. 됐니? 자, 그러면 얘가 이거일 때 그 똑같은 x들의 범위니까요. 이제 그래프 그려줍니다. 자, 첫 번째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2분의 3보다 클 때 fx가 양수일 때 범위예요. 그럼 gx는 뭐가 돼야 돼요? 음수. 그럼 요거 그리면 되겠죠. 마 2부터 4까지 이렇게. 그럼 겹치는 거 보여요? 요거 해야 되겠죠. 빨강이. 그래서 마 2보다 작거나 4보다 클 때 이렇게 생겨요. 그럼 겹치는 게 어디야? 여기랑. 겹치는 것도 어디 있어? 여기 존재하죠. 그럼 범위를 어떻게 써요? x가 뭐일 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4보다 클 때 한번 성립합니다. 둘의 부호가 달라져요. 그래서 둘이 곱하면 음수 나옵니다. 그래서 가보면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에서 생각해보면 쭉 올렸을 때 얘는 양수, fx는 양수 나오고 쭉 내렸을 때 걸리는 값, gx는 음수 나오니까 곱한 값 음수고요. 또 4보다 큰 쪽에서 쭉 올리면 fx 양수, fx 쭉 내리면 gx 걸리는 거 음수. 그래서 성립합니다. 그럼 이제 반대니까 그려봐도 되고 생각해보면요. 똑같이 이제 마이부터 fx가 음수이면 gx 자체는 양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마 2, 이거지. 마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값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겹치는 게 여기 나오죠. 여기. 따라서 x는 마 2보다 크고 2분의 3보다는 작더라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범위가 이렇게 나오죠. 범위를 다 찢어놓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프로 보기에는 조금 빡세요. 그래프로 보기에는 좀 빡세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제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1-3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풀어보자. 여기는 중요하니까. 1-1부터 풀어봅시다. 여기서부터 헤매면 안 되니까. 1-1 다 푼 친구들은 1-2, 1-2 다 푼 친구들은 1-3으로 가세요. 적당히 다 풀었을 때 같이 한 번씩 풀겠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범위를 나눌 수 있으면 나눠보세요. 0보다 큰 쪽, 작은 쪽, 작은 쪽, 큰 쪽. X 범위로 쓰는 게 가장 좋아, 얘들아.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먼저 풀고 자, 1번부터 보면요. 이게 F랑 G의 개수가 이걸 먼저 식으로는 못 푸는 이유가요. 능량되는 값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Y 값이 없어서 못 풀어요. 최고차의 개수의 값을 딱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가 4일 때 몇인지 점 하나가 더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능량되는 값들은 나왔지만 다른 한 점 하나가 필요하지 없어서 못 찾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무조건 그림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프로. 자, 1번부터 1번이 fx가 gx보다 클 때예요. 그럼 크다란 얘기는 뭐 할 때? 위에 있을 때입니다. 위에. 근데 위에 아래를 결정하는 게 교점에서 결정해요. 먼저. 그래서 교점 하나 찍고요. 만나는 점 하나 찍으세요. 이렇게 찍어놓고 얘를 기준으로 항상 풀어야 됩니다.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자, 그럼 fx가 더 위에 있어야 되니까 요 그림에서 위에 있으려면 여기랑 여기에 있을 때 x범위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 그림이 fx가 더 위에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 범위 쓰면 x가 교점보다 뒤에 있을 때나 x가 교점 4보다 큰 쪽에 있을 때가 등호를 붙이면 안 되겠죠? 크다만 선생님이 교점 찍은 건 구멍 뚫어놓을까요? 빨리 테니까 이렇게 생긴 거고 읽을 때는 x좌표를 꼭 찾아야 되는 거야 얘들아. x좌표보다 우리 그림이 뒤쪽에 있으니까 x좌표 0보다 작은 쪽인 거고 만나는 점 그림보다 x좌표 4인데 4보다 오른쪽에 그림들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냥 4보다 크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해결. 자, 이제 f랑 g랑 곱해서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2번. 그러면 이제 따로따로 그래프를 찾아야 됩니다. 다시 지우고요. 이제 따로따로니까. 자, f부터 fx가 0보다 큰 쪽 찾으면요. 이쪽에서 여기랑
영 능령되는 값을 이제 기준으로 푸는 겁니다.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지려면. 그러면 범위는 x가 0이란 값보다 뒤쪽 또는 x가 3이란 값보다 그러면 fx가 0보다 작을 때는 얘의 반대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0과 3. g도 gx가 0보다 큰 쪽이 이제 x축 위에 올라와 있는 녀석이니까 요만큼. 그래서 gx가 0보다 작을 때가 이제 반대니까 x가 0보다 작거나 x가 5보다 클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부호가 똑같아야 되니까 얘랑 교점 찾으면 되겠죠. 0보다 작고 3보다 큰데 이렇게 생기니까 여기서 이 범위가 하나 생기겠네요. 수직선 그리지 않을게요. 자, 그리고 둘 다 음수일 때도 되니까 0보다 작고 3보다 0과 3 사이인데 0보다 작고 보니까 여기서는 존재하지가 않네요.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범위는 3부터 5 사이가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답은 2번도 해보세요. 누가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mx 플러스 a보다 크다. 그러니까 직선보다 어디에 있어야 돼? 위에. 그 범위 써라 이 말이랑 똑같아요. 이게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 그리고 찾아볼까? (1-2는) 다 잘했네. 끝이요. 그냥 거기 쓰면 되는 거. 거기 나왔지. 그럼 끝이요. 내려가. 1-2는 다 맞았네. (1-3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gx를 옆으로 살짝만 넘겨주면 우리가 봤던 식이랑 똑같죠. 그죠? gx보다 fx가 작거나 같아요.
3번도 보면요. 우리 식이 fx 빼기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우리 식을 먼저 우리가 보기 편하게 그냥 이렇게 바꿔버리면 돼요. 크다, 작다, 같다는 누가 결정한다? f랑 g의 교점이 결정한다. 교점이 결정. 그럼 f랑 g가 어디서 만나는지 0 되는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의 교점을 찾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교점이고요. 여기도 교점이네요. 그죠? 그러면 누가? gx가 더 커야 돼. gx가 더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요 부분 봐봐. 이걸 딱 잘라서 누가 더 위에 있어? f가 g보다 위에 있지? 그럼 아닌 거야. 여기서 요 사이 봐봐. g가 요만큼이 있고요. f가 요만큼이니까 g가 더 크네요. 그리고 또 요만큼 봐봐. 마일보다 큰 쪽에서 보면요. 다시 f가 위에 있고 g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 범위는 이건 거야. 범위 어떻게 써? 마육보다 크고 마일보다 작은데 등호 붙였으니까 여기도 그냥 등호 붙여버리면 돼. 마육과 마일 사이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른 친구들은 뒤쪽도 한번 읽어보세요. 뒤쪽은 뭐 쉬워서요. 선생님 마음 같아서는 오늘 9단원을 끝내버리면 좋을 것 같을 뻔했는데 그냥 놔둘게요. 먼저. 여러분들 수요일날 갑자기 막 아픈 친구들이 생기고요. 갑자기 어떤 가족 행사 같은 게 막 생기는 친구들이 있어서 (1-4는) 고민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볼만 해요. 1-4는 해볼래? 해볼까요? 좀 생각할 시간을 주겠습니다. 쌤이랑 합시다. 자, 보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문제가 이렇게 생긴 걸 찾아줘. 보통 이렇게 안 쓰는데 fx부터 쓰는 게 더 보기 좋겠죠. 항상 크다 쪽이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거 좋습니다. 자, 어쨌든 h가 가장 높고 h가 누구야? 얘. h가 가장 커야 되고 그 다음이 g, 그 다음에 f가 되는 범위를 찾아라. 그럼 이렇게 세 개가 써있으면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세 개 되어 있을 때 부등식 어떻게 풀었죠? 옳지. 그래서 이 친구 한 번, 그리고 이 친구 한 번 해서 1번과 2번의 범위를 찾아서 겹치는 범위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h랑 g부터 찾자. h가 이렇게 생긴 거고요. g가 직선인데 h가 더 커야 되니까 직선과의 교점이 여기랑 여기입니다. 그럼 요것보다 작은 쪽에서는 직선이 더 높게 있고요. 요것보다 작은 쪽에서도 직선이 더 밑에 있으니까 우리 범위는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1번의 범위가요. P부터 R까지 이렇게 써집니다. 자, 2번 범위가요. G랑 F, G가 더 높아야 돼요. G, 직선과 F에서 G가 더 높은 게 어디예요 또? 교점이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죠. 이 범위가 또 X 범위가 P부터 Q까지죠. 2번의 범위가 범위 그려보면 P부터 R까지 R이 더 크고 2번 범위가 P부터 Q 안쪽에 R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겹치는 범위가 여기니까 P부터 Q까지가 우리가 찾고 싶은 X 범위가 돼요 라고 쓰면 되겠죠. 잘했네. 따로따로 풀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면 진짜 잘한 겁니다. 잘했어요.
자, 두 번째. 자, 다음 2차 부등식을 풀어라. 뭐 이제 눈 감고 풀죠. 자,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부터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최고 차량의 개수 x 제곱인 거 확인했고요. 능력되는 값 찾았고 무슨 쪽이야? 숫자 쪽이면 무슨 값? 사니까. 그러면 그림 그리지 않을게요. 이제 보통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바로 보자마자 이렇게 풀 겁니다. 이렇게 된다. 3번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쪽으로 다 넘기는 게 더 좋겠죠. 그러면 3번식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돼. 그럼 뭐 해? 옳지, 대신 4분의 D 9-10 나옵니다. 돼? 안 돼? 안 돼. 그럼 그래프 그려야 돼. 먼저 그린다.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x축과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이거 지금 내가 왜 계속 하겠어? 이걸로 계속 문제 푸니까 그러는 거야.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그럼 얘는 0보다 작은 게 있어 없어? x축 아래에 있는 그림 그려져 안 그려져? 안 그려져. 그러면 이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없으니까. 그래도 좀 인수분해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문제 푸는 게 뭔가 푸는 거 같고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여기까지만 왔으면 얼추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공통수학 1은 앞이 항상 문제입니다. 앞에. 자, 얘도 보니까 어색하지? x제곱에 있는 개수가 음수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 먼저 이렇게 바꿔 놓으시고 계산하셨다. 그러면 얘는 x 빼기 4의 제곱이 이거다. 그러면 얘는 판별식 그래프를 그리면 x축과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면 접해야 되는데 여기가 구멍이 뚫리고 4 이렇게 써줘야 되겠네요. 그래야 0 말고 나머지가 됩니다. 그럼 그는 어떻게 쓰면 돼? 뭐만 아니면 돼? x는 4가 아니다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x는 4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쓰시면 더 좋겠죠. 다음에 4 넘기면요. 먼저 식을 이쪽으로 바꾸고요. 인수분해 안 되니까 판별식 4분의 D 쓸게요. 4, 7. 그러면 판별식 0보다 작으니까 그림 그려야 됩니다. 인수분해 안 되면 무조건 그림 그리세요. 알겠죠? 자, 아래로 볼록하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따라서 x축과 안 만납니다. 그럼 그림 읽어봐. 요 그래프가 x축보다 이거 해석이 0보다 크거나 x축 위에 있거나 x축과 만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x축 위에 다 있어버리죠. 그럼 이때는 모든 실수요라고 그냥 써버리면 됩니다. 조건에 다 만족하니까. 예외 없이. 선생님 0인 게 없잖아요. 얘가 뭐야? 이거 어떻게 읽어? 0보다 거나 같다. 큰 것도 쓰고 0인 것도 써라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큰 거는 썼어. 모든 실수. 0인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안 쓰니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거나 하면 둘 다 쓰는 거예요. 자, 이쪽은 뭐 할만하겠죠. 자, 대표이제 3번으로 갈게요. 저쪽은 풀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얘들아, 우리 이거 도로를 재는 땅의 넓이가 350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이 그림 어떻게 하죠? 이렇게 폭이 일정하니까 이렇게 쭉 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모아서 그림 새로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요 땅의 넓이 찾는 거랑 똑같겠죠. 그죠? 길을 그냥 다 붙여버리면
그럼 길 폭을 x라고 잡으면요. 자, 여기 길이 몇? 15 마이너스 x. 여기 길이가 그럼 이 땅의 넓이는요. 그래, 이렇게 써지겠지. 이 세기가 뭐보다? 넓이가 350 이상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5x 600이다 얘들아. 600에서 350 빼면 250 플러스 252 C편을 정리하고 5랑 50 5랑 50인 거죠. 이렇게 되고 풀면 어떻게 돼? x는 뭐보다? 5보다 옳지 작거나 같거나 또는 x는 50보다 얘들아 이거 또는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점 써도 돼.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저 5월이라고 학교 선생님이 자꾸 쓰라고 해가지고 이게 버릇이 돼서 그런 거니까요. 그냥 이렇게 점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도로폭이 50이 돼버리면 이게 길이 더 넓어버리죠? 그래서 우리 범위는 여기 돼야 되고 최대는 몇 가지 커지겠어요? 5까지 커지겠죠. 5까지 커집니다. 그러면 이쪽 활용 파트는요. 너희들이 싫어하니까요. 저기 3, 4 한번 해볼까요? 3번과 4번. 우리 2차 방정식 했었던 거랑 똑같네요. 할만합니다. 식수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일자 쪽이지. 늘면 되니까 뭐라고 25죠. 큰 것보다 뭐 크다. 아니면 작은 것보다는 작아야죠. 그렇게 쉽지 않죠. 올라가거나 작은 것보다 작아요. 최고 얼마에 파냐? 20. 3사 한번 해볼까요? 어느 악기점에서 바이올린을 한 대에 60만 원씩 판매하면 30대가 팔리는데 한 대의 가격을 X만 원 이상하면 판매량이 2배로 늘어. 그래서 2,800만 원 이상이 되려면 얼마나 팔아야 되냐? 가격은 최대 얼마까지 해야 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인하하니까 싸지는 겁니다. 그러면 60만 원에서 그냥 나중에 나온 값에다가 0 3개만 붙이면 될 거 아닙니까? 60으로 쓸게요. 60에서 X만 원을 뺀 게 판매 가격. 그러면 30대가 팔리는데 2X만큼 판매량이 늘어. 요게 계산한 게 2,000만 원 뗀 겁니다. 그럼 2,800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2x 제곱 마3 120이면 플러스 90 x 플러스 1800이 2800 이쪽으로 다 넘길게요. 그러면 2x 제곱 마이너스 90x 플러스 2000이 0보다 작거나 같더라.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1800 45x 플러스 500이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헷갈렸었죠? 20과 25. 그럼 x 범위는 20부터 25 사이. 최대 얼마까지 늘릴 수 있는 거야? 25만 원까지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대 가격은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원래 얼마였어? 60만 원에서 25만 원을 깎아주는 거잖아. 그래서 최대 얼마까지? 40만 원. 어? 뭐 잘못했습니까? 맞죠? 그래서 최고로 얼마까지 깎을 수 있겠어요? 이게 20부터 25만 원까지 할인하는 거니까 20만 원까지가 깎으면 40, 25만 원까지 깎으면 35. 그래서 최고 가격은 얼마인 거야? 40만 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